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장마감 HLB 그리고 HLB 관련주들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설 명절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LB가 사실 어저께 좀 내심 기대를 해본 게 여기 5일선 위에 좀 안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지는 뭐 혹은 좀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와서 뻥 치는 장대 양봉 정도를 기대를 해봤는데 어, 전일 대비 2% 하락한, 정확히는 2.1% 하락한 102,60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우리 LB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복주머니를 좀 선물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좀 그리고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세뱃돈을 그리고 복주머니를 안 줬네요. 뭐 옆으로 일단 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시장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5일선 옆에서 여기 지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직전 고점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뭐 양호합니다. 이거는 코스피는 그냥 삼성전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 지수랑 뭐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코스닥 역시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네 못하네 그러면서 5일선 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삼바가 추세가 가장 좋고 상승 중의 흔들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좀 눈으로 많이 관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고점이 49만 3천원까지 갔었네요. 얼추 50만원 언저리까지 갔는데, 있는 분들은 50만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또 증권가에서,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적정 주가가 3개 증권사에서 아마 리포트를 낸 모양인데 다 52만원 목표가로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있는 분들은 그 정도에서 일단 매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일반적으로 바이오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 바이오는 야 그래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된다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가 갈 겁니다. 그래서 뻥뻥뻥 여기 뭐 900 라인 정도까지 간다면 분명히 주도주는 바이오가 될 거고요. 그래서 3반을 말씀드린 거는, 3반은 코스피이지만 그래도 바이오의 투자 심리, 투심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가 쏠린다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보통은 좀 재밌는 게 한 종목,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치고 올라가면 한 개 업종이 좀 대장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 업종이 이렇게 좀 치고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지난주부터 좀 보니까, 그 이전에 가면 이제 HLB가 있었겠고, 지난주에 한번 셀트리온이 한번 치고 올라갔어요. 정확히는 셀제겠죠.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니까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먼저 한번 딱 치고 올라갔는데, 다른 바이오 업종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셀리버리가 한번 치고 올라갔죠. 근데 물론 뭐 셀리버리가 대장급으로, 바이오 대장급으로 등극하기에는, A급으로 등극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걔가 좀 치고 올라갔는데 뭐 다른 바이오 조용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삼바가 빵 치고 올라갔는데 분명히 다른 바이오 업종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냥 독고다이였거든요. 날마다 탄생하는 독고다이. 그래서 뭐 평을 좀 하자면, 뭐 물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던 바이오 업종, 큰 업종의 매기가 한 번씩 돌아가고 있고요. 게릴라 전식으로 한 명이 독고다이로 올라치고 올라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다 같이 끌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시면 약간 게릴라 전으로 먼저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요런 그러니까 개별적인 매기세가 이제 바이오 전 업종의 매기세로 확 끌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HLB가 코스닥에서 먼저 좀 치고 확 올라가 줘야지 여타 바이오 업종들이 좀 따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HLB가 가줘야 코스닥이 갈 것 같고요. 그 상징성은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곧장 이어서 우리 HLB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가 여러분들 뭐 기술적 분석은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짧게 잡고는 여기 9만원 초반이 되겠죠. 뭐 9만원 1,000원 정도가 되겠고, 보통은 10만원이라고 할게요.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 언저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그리고 고점은 아마 10만
16,000원, 7,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네 못하네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는데, 이 당시 때 우리 지난주 JP모건 헬스케어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상당히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가 못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하방을 보여줬죠. 그래서 다시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결론은 이 당시 때 못 치고 올라갔던 이유가 시장에서는 지금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이것 때문에 약간 비실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자, 결론은 3차 치료제, 위암 3차 치료제, 위암 4차 치료제가 문제가 아니라 리보세라닙이 일단 FDA 허가를 받아서 리보세라닙의 브랜드 가치를,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게 목표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3차 치료제가 중요하니 4차 치료제가 중요하니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회사에서는 얘기를 할 때 빠른 허가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진출할 거다. 우리는 더 큰 시장이겠죠. 이를테면 간암 1차, 대장암 3차, 위암 2차가 훨씬 더 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당장 위암 3차, 4차 치료제는 빠른 출시가 목표였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다 아시겠지만 1월 15일 날 회사 발표문이었어요. 밤 12시에 올린 발표 내용인데, 크게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NDA 관련해서라고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전만 해도 자, NDA 뭐 올해 3월에 할 거예요, 4월에 할 거예요라고 지난번 주주간담회 때 많은 주주분들이 물어봤거든요. 그 당시 때 얘기했던 거는 어떤 사람은 3월이다, 어떤 사람은 4월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에서 근데 이제 대표이사는 이랬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 그래서 3월, 4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보면. 근데 정확히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한 이유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시점을 조금만 넘겨도 불필요한 억측을 양산했다는 경험치. 쉽게 말해서 뭐 만약에 3월 1일 날 우린 NDA 신청할 겁니다 라고 딱 시간을 못 박아 놨는데, NDA 신청이라는 게 뭐 서류 동사무소 가서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 떼는 뭐 이런 서류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게다가 하물며 사실은 또 LB가, 물론 엘리바에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있고 코빙턴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뭐 경험치도 상당히 많겠지만, 어쨌든 딱 이렇게 시점을 못 박아 놓으면은 만약에 그날 딱 못했으면, 뭐 하나 미비돼서 못했으면 국민들한테 공격하기 좋은 타겟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조금만 넘겨도 불필요한 억측을 양산했다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빠른 NDA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 3차, 4차 치료제 신청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읽어보면서. 자, 우리가 NDA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3차, 4차 치료제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서두에 3차, 4차 치료제 정해진 게 없다? 예전에는 분명히 3차도 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일단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3차, 4차 치료제 구분이 크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위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길어져 4차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기에 3차, 4차 치료제 시장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3차, 4차 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시장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뉘앙스를 봐서는 그럼 3차를 안 하는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 뉘앙스를 봐서는. 대신 이제 중요한 게 또 여기가 있죠. 위암 3차 치료제로 임상을 기획한 것은 당초 빠른 허가와 병용 트렌드 진입을 통한 적응증 확대 전략 때문이었던 바, 4차 치료제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초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 알렉스 대표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여러 의견 중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구태여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맨 처음에 회사에서 준비할 때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둘 다 희귀의약품이 맞았어요. 그 당시 때는 3차 치료제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론서프가 있잖아요. 3차 치료제가. 그래서 구태여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3차 치료제를 뭐 시장, 여기 보니까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우리 애초 목표가 3차 치료제도 아닌데 구태여 3차 치료제 내서 시간을 끌어야 되나? 4차 치료제로 빨리 먼저 허가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닐까라는 게 회사 발표예요. 그리고 그랬던 거 이제 이게 알렉스 대표의 개인적인 견해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견해가 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진 회장이 저는 이사회장으로서 승인의 신속성 어느 게 빨리 될 것이냐, 그리고 시장성 어느 시장이 더 크냐, 위안 3차가 더 크냐, 가남 1차가 더 크냐. 그래서 위안 3차에 뭐 위안 4차랑 크게 뭐 이를테면 100원을 먹기 위해서 내가 6개월을 노력을 하는 게 빠를까, 10만 원을 먹기 위해서 내가 6개월을 노력하는 게 빠를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위안 3차에 내가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시장이 훨씬 더 큰 가남 1차에 집중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속성, 그다음에 시장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코빙턴이 되겠죠.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 엘리바 회사 내부에 여러 이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앙을 담당하는 이사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이사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알렉스 킴 대표이사도 있겠고, 우리 진 회장도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자, 위안 3차가 있고 위안 4차가 있고, 자 일단 빨리 가자. 빨리 가는 건 위안 4차일 거고, 야 시장을 한번 보자. 시장을 보면 가남 1차고 뭐가 효율적일까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가남, 대장암, 위암 등 시장 규모가 큰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 진행 속도를 높임으로써 위안 3차, 4차 시장 규모에 대한 논란을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네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 3차, 4차 치료제 관련해서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3차로도 할 수 있고 4차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빠른 게 신속성이 높으면 4차가 좀 더 부합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는 알렉스 킴이 얘기했어요. 저는 빠른 거 그리고 시장성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여기 전문가 의견까지 코빙턴이랑 같이 얘기해봐서 빠른 거 좀 할게요. 대신 우리의 목표는 위안 3차가 아닙니다. 정말 큰 가남 1차, 대장암 3차, 위암 2차. 어차피 위암 3차 치료제 하나 4년 뒤에 또 위암 2차 우리 허가를 받을 건데 결국은 위암 2차도 나오는데 그거에 집중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야, 너네 어떻게까지 위안 3차 한다고 등등등등 뭐 이렇게 해놓고더니 뭐야 이게 지금 이라고 지금 반대편에서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3차 치료제 이렇게 뉘앙스는 사실 그렇잖아요. 3차 치료를 패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물론 결론은 위안 3차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적은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살짝 3차 치료제를 구태여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3차 치료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사에서는 분명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방안을 제가 보기엔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는 위안 3차 치료제에 대한 논란 끝내려고 노력한대잖아요. 그러면서 곧장 토픽 3이 나왔어요. 파이프라인 확장과 관련하여. 그래서 이 당시 때 잠깐만 또 알렉스 킴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갖고 올게요. 알렉스 킴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당장 판매할 수 있는 허가받은 항암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항암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항암제를 가져오려 한다. 리보세라닉과 함께 3개의 제품군으로 항암제 전문 종합제약 바이오 회사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분명히 알렉스 킴 대표이사도 얘기를 했고 이제 다시 우리 진 회장님 얘기도 해드릴 텐데 논란이 있다는 거 분명히 여기를 얘기를 해줬어요. 3차, 4차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 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결 방안을 파이프라인 확장과 관련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좋은 조건 하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리보세라니까 또 다른 항암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즉시 판매 가능한 거, 임상 3상인 거 두 개의 동시 출시는 보다 원대한 목표 일부이며 구체적으로 실무 협상 단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 협상 단계에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에서는 이런 논란을 알고 논란을 이 3차, 4차 규모에 대한 논란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무 협상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 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이센스 인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3차냐, 위암 3차냐, 위암 4차냐라는 논쟁에 우리의 미래가 갇히는 것을 뛰어넘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협상 중에 있게 바뀔 수는 없으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더 좋은 LB의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토픽 3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 NDA 신청 날짜,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위안 3차냐 4차냐 논란인 거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3차 4차 논란이 있다는 건 회사에서 알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확장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 에로에 대해서는 얘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결국 라이센스 인 2개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럼 그 자금은 지금 어딨냐는 거죠.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라이센스 아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역시 1월 15일 날 나온 매경 기사인데요. 자, 일본 업체와는 기술 수출에 서명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그럼 라이센스 인 할 금액은 어디서 나올 거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잠깐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전쯤에 12 발행할 때 300억 있지 않나? 이 300억으로 라이센스 인? 택도 없는 소리죠. 300억으로 무슨 라이센스 인을 합니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의 자금이 있으려면 라이센스 아웃이겠죠.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센스 아웃한 돈으로 다시 라이센스 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스토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라이센스 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차 4차 논란이 있다는 것도 회사에서는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뷰 내용, 회사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까 3차 4차 치료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논란을 빨리 종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보시면 최종 협상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이제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3차냐 4차냐 때문에 지금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비실한 모습이 맞아요. 그럼 이 비실한 모습을 회사에서 밝힌 대로 원대한 꿈을 이루려면 이제 회사 측에서도 발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 신뢰를 준다면.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이제부터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회사 발표를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3차 4차냐 여기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 이거를 더 극복해서 한 단계 더 극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회사 가치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미 구상 중인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협의만 잘 되면은 좋은 소식들이 날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스권 돌파할 때쯤, 그러면 자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박스권 돌파할 때쯤 나와준다면 뻥뻥뻥 매우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고,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 뻥뻥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라이센스 인까지 하면은 회사 가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일단 그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뭐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심사숙고를 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글쎄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빨리 좀 내줬으면 하네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암을 없애는 소중한 약이 빨리 탄생되길 기원하고 응원을 해야죠. 회사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응원을 해봅니다. 뭐 그래서 설 전에 좀 약간 비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래도 나름 어제 시간은 지켰잖아요. 여기 밑골이 살짝 달리면서 성에는 안 찹니다. 솔직히 성에는 안 차도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려 봐야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암을 없애는 소중한 약인데요. 그리고 경영진도 좀 전에 저렇게 말한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일생을 보시면요, 사실 솔직히 이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에일생이 자리가 제일 좋았어요. 이 당시 때까지는 그래도 에일생이 참 자리가 좋았다가 요거 하나로 살짝 이빨이 빠지면서 요거 하나로 이제 좀 약간 망가졌죠. 다시 이제 여기 27,000원 선까지 좀 올려줘야 되는, 뭐 물론 여기 보시면 요 나름 쌍바닥 얘도 뭐 이제 박스권 하단부인데 좀 안타까워요. 얘도 이 당시 때 상당히 좀 자리를 잘 만들어 놨다가 좀 무너진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뭐 결론은 기본적인 분석은 엘생이나 엘비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넥사가 자리가
물론 자리라는 거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엘생처럼 엘생도 자리가 제일 좋았다가 좀 약간 지금 비실하잖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넥사가 자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름 뭐 양호하게 조정을 잘 버티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냥 거래만 퍼져준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폐혈증 관련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일단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우한을.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 좀 약간 길 것 같은데, 왜 2000년대 초반 2003년도였나요? 사스 때 보시면 시작은 광동에서 했어요. 중국을 보시면 중국 광동이 저기 홍콩 앞에 있는 데잖아요. 광동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은 광동에서 했는데 어, 최고 전성기는 북경에서 일어났죠. 북경에서 그때 북경을 이제 통제를 했었어요. 봉쇄를 했었었는데, 뭐 지금 일단 우한을 뭐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어서 제2의 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있고, 또 뭐 시장 자체도 약간 공포감도 있었는데요. 나름 단디바이오가 폐혈증 치료제여서 만약에 테마가 붙는다면 쉽게 붙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보다 여기 2월 달에 면역항암제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단디바이오 박영민 대표이사가 한국 면역항암 협회장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기대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뭐 그리고 넥사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도 있고 뭐 갖다 붙일 거 많으니까 어쨌든 자리가 좀 좋아요. 넥사 보니까. 근데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리는 좋은데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게 애생처럼 바뀔 수도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니까요. 근데 뭐 일단 지금은 가장 그래도 세 개 중에 제일 양호한 것 같습니다. 뭐 엘파도는 살짝 나쁜 뉴스가 나왔다가 나름 다시 이제 좀 뭐랄까 저점 정도는 중기 이평선을 만나고 저점 인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얘도 이제 여기서 좀 방향을 이제는 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큰형을 따라가지 않을까. 주축돌인 LB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구태여 3차냐 4차냐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의 대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 때문에 일단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나름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계속 약간 비실한 모습, 이게 탈피가 되려면 회사 측에서도 얘기한 대로 보다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이제 뭐 만약이라도 협상이 잘 됐으면 이제 좀 발표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별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바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라파스 같은 경우 얘가 이 당시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어느 정도 의외로 탄력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때 뭐 매도를 좀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만 갖고 있어라고 했는데, 뭐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 그냥 다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라파스는. 그리고 ITM 반도체도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됐었던 건 사실이죠. 이 당시 때. 그리고 이제 탄력이 붙는 단계인데 5만 원 이상에서 이제 나머지 얘도 3분의 1은 매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5만 원이 넘었으니까 뭐 오늘 매도하시건 이제 그 다음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안 간 게 얘입니다. 얘. 유일하게 안 간 게 다 갔는데 이제 얘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이제 힘내고 우리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LB 응원해주고 좋은 흐름 나오라고, 그리고 회사도 응원을 해보죠. 회사 자체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꿈들도 많이 꾸시고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모두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찍상 투자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